안녕하세요. 머니돈다 시청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근데 최 대표님이 좀 일이 있으셔서 그래서 저희 오늘도 세 명이 여러분에게 저희가 해드릴 수 있는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소개를 좀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선은선우보험의 선우미숙입니다. 안녕하세요. 파이닐 부동산 조앤리입니다. 안녕하세요. 베스트 회계법인 대표 조이스 구입니다. 오늘은 무슨 얘기를? 캐피털 게인, 캐피털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에 대해서 얘기를 하죠. 생각보다는 궁금하신 분들이 다 많아. 일단 뭔가가 있다는 거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집은 다 한 채씩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은 거죠. 근데 양도소득세가 또 주식에도 포함이 되지 않아요? 그렇지. 그러니까 자산을 팔았을 때에 그렇지. 남는 돈, 내가 번 돈에 그렇지. 대한 산 거보다 더 많이, 벌었을 때는 반드시 세금을 내야 계산을 하고 내야 합니다. 그러니까 미국에는 공짜가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노공짜. 그래서 이제 근데 집이 사실 제일 많고 양도가 파는 거잖아, 그지? 이렇게 팔게 되면 생기는 거를 우리가 이제 캐피털 게인이라고 하는 거죠. 캐피털 게인이라고 하는 거가 뭐가 다른 거냐면 우리가 그냥 일해서 버는 돈, 그거는 그냥 ordinary income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ordinary income이 적용되는 tax bracket이 있는 거고 우리가 다 아는 거. 그렇게 progressively 올라가는 tax bracket이 있는 거고 양도소득세는 양도소득세만 적용되는 tax bracket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굉장히 낮은 거지, 사실. 비교를 하면. 근데 생각이 거꾸로 돼야 될 것 같아.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사실은 일한 돈이 텍스를 더 덜 내야 된다고 생각하는 그러니까 이거는 가만히 있어도 그렇지. 그냥 생기는 소득이니까 오히려 더 많이 내야 된다. 근데 왜 거꾸로 됐을까요? 돈이 많은 돈 사람들이 많은 사람이 만드는 법이기 때문이에요. 그거죠. 그러네. 특히 이제 팬데믹이 되면서 이 3, 4년을 지나오면서 에셋 사이즈가 엄청 늘은 사람들이 많아졌어요. 그게 다 누구겠어요? 원래 에셋이 있었던 사람들. 그렇지. 돈이 돈을 번 거지. 1 밀리언 있던 사람들이 해서 2 밀리언이 됐다. 그러니까 돈이 많은 사람들이 많이 벌게 된 거니까 마켓이 확 뛰었으니까 빌리언웨어 텍스를 내도록 해요. 혹은 이거 에셋을 팔지 않아도 뭐가 엄청 자랐으면 거기에 대해서 텍스를 내라고 해요. 뭐 이런 걸 갖다가 이제 하려고 하죠 지금. 그죠? 프로포즈를 한 거죠. 안 돼. 근데 이제 카멀라가 안 됐으니까 이거 봐라 안 돼 하는 거 보면은 그 숨은 뜻은 뭘까요? 자, 우리가 인컴을 아까 얘기한 대로 그러면 ordinary income하고 이제 capital gain, 에셋 때문에 발생하는 인컴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 그 차이가 나니까 그 레이시 다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게 ordinary income은 우리가 맨날 적용되는 그 텍스, 수입으로 인한 텍스가 발생하는 거. 그러면 capital gain으로 되는 거는 이제 그 중에서도 이제 두 가지로 나뉘는 거지. capital gain이라고 해서 다 좋은 텍스 트리트먼을 받는 게 아니고 short term하고 long term 있는 거예요. short term은 1년이 1년이야. 1년이 넘은 건 무조건 long term으로 그렇게 하시는 거지. 1년이 안 됐다는 거는 내가 산지 그치. 산 포인트에서 파는 포인트까지 1년이 안 됐다. 요거를 short-term이라고 보고 1년이 넘었으면 long-term으로 보고 이제 이런 일들이 되게 많아요. 특별히 이제 이건 어느 특정 스탁에만 해당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요새는 테슬라를 엄청 좋아하시니까 테슬라가 한동안 몇 년 전에 확 뛰었다가 그때 막 샀잖아 사람들이. 그러다가 이제 또 내려갔다가 이번에 또 확 뛰었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이렇게 막 올라갈 때 사잖아. 사갖고 계속 올라갈 거라고 사는데 이제 이렇게 내려가니까 내려가 팔았어. 그러면 이제 사실 로스가 발생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요거는 이제 한계가 있고 쓸 수 있는 게 그러니까 현재는 뭐 3,000불 정도까지밖에 못 쓰니까 하여튼 로스를 이렇게 하는데 그 1년이 됐으면 1년이 넘었으면 그것도 롱텀 로스가 되는 거잖아요. 잠깐 좀 전에 언니가 1년에 3,000불만 쓸 수 있다는 게 로스를 세금 신고할 때 적용하는 거가 그러니까 캐피털 로스는 내 ordinary income에서 빼려고 하면 ordinary income에서 빼려고 하면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런 거 저런 거 하면은 집 때문에도 그렇고 rental property 때문에도 그렇고 로스가 발생하면 내 버는 월급에서 이게 offset이 되지 않아요. 그 얘기를 하잖아. 그렇지. 내 월급에서 빠지지 않아요. 한계가 있어. 한계가. 그러니까 모든 passive income은 limitation이 있어요. 다가 아니다. 다 그 되지가 로스를 않아. 다 잡아주진 않는다. 그러니까 이제 그다음에 carry forward를 하게 되는 거지. 그러면 short term, long term이 있는데 잠깐만 carry forward라는 말을 좀
K4월드는 이제 이번에 내가 2만 불 로스가 발생했어. 근데 이거 그러니까 포트폴리오 로스지. 그러면 이게 3,000불밖에 못 쓰고 못 쓰고 나머지 17,000불은 next year로 가는 거야. next 그럼 year. 넥스트 이어도 또 3,000불 썼다. 그러면 그 다음에 또 그다음에. 계속 넘어가는 거야. 그러니까 어쨌거나 쓸 수는 있어. 쓸 수는 over the year 그렇죠. 동안. 그치?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러스가 굉장히 많으신 분도 많아요. 그러면 이분들은 이제 그걸 청크로 띄워버리려면 그 레너 프로퍼티를 팔던가 이런 어떤 프로퍼티를 팔게 되면은 그게 청크로 해결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는 1031 exchange 많이 하잖아. 그런 걸 하실 필요가 없는 손님도 꽤 있어요. 왜냐하면 돈을 있는 못 거 버는 거. 못 버는 그냥 떨어버리면 되는데 그걸 굳이 막 머리 써가며 막 1030 그냥 가서 사시면 되는데 굳이 1031을 하면서 뭐 다 이렇게 하시는 분도 상당히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내가 다른 그 어떤 포트폴리오 인컴이나 어떤 개인이 생겼잖아. 개인이 생겼으면 패시브 인컴 이쪽에 개인이 생겼잖아. 그러면 내가 에셋을 팔았을 때 발생하는 인컴 그 개인을 그게 양도세라는 거잖아. 그렇지. 그거와 그 전에 있었던 그 어떤 러스를 같이 해버릴 수가 있으니까 같이, 그것도 이제 생각을 해보시고 알아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무조건 막 45일 5일 내에 찾아야 돼요. 뭐 1031 익스체인지 하는 프로퍼티 찾아야 돼요. 그럴 게 아니라 내가 뭐 쓸 게 있으면 굳이 그렇게 하실 필요 없다는 거지. 그러니까 숏텀하고 롱텀을 나눠서 숏텀 게인이나 러스는 ordinary income 그게 적용되고 롱텀은 이제 캐피털 게인 텍스 레이트 적용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맥시멈이 20%인 거지. 주식도 지금 이 레이시 똑같은 거예요. 프로핏이 그렇지. 났을 때 15% 20% 똑같은 롱텀이면. 거예요. 롱텀이면. 근데 이제 계속 들여다보시는 분은 그 1년을 못 참아. 그냥 어쩌다 들어가서 보니까 그러면 이제 상관없어요. 1년을 그리고 이제 피어가 이거지. 벌써 2년 됐네 이렇게 되는데 그치? 근데 피어가 뭐냐면 그런 케이스가 당선되면 뭔가 막 바뀔 것 같은 거야. 아, 대통령이 바뀌면. 그러니까 이제 팔아. 팔아? 사는 게 아니고 팔았어? 그렇지. 이게 자기 뭐 샀냐에 따라 다르잖아. 그래서 파시고 싶으면 팔지만 뭐 굳이 파시냐. 이게 뭐냐면 숏텀 그거는 있어. 그잖아. 대통령이 당선되고 단타. 숏텀으로 왔다 갔다 하는 게 분명히 있죠. 있는데 그리고 이제 뭘 더 할까 뭐 이런 거에 따라서 그런 게 분명히 있는데 그건 거의 펀드 매니저 수준이 되어야지 잘하지 않을까? 우리는 모르잖아. 퓨처를 모르잖아. 그러니까 이럴 것이다라고 하지만 퓨처는 모르니까 이제 그러면 그걸 이제 피어가 이거지. 12월 말 전에 팔아야지 될 것 같은 거야. 내년으로 가면 안 될 것 같은 거야. 그냥 괜히 드는 생각이 무슨 근거도 없이 본인들은 다 근거가 있지만 느낌인데 예, 근거가 있지만 이제 그렇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그리고 또 달러 제너럴 같은 경우가 망한다고 여기는 하니까. 별로 없지만 로컬은 되게 잘 되거든. 그러니까 좀 이렇게 조금 서버번으로 가면 잘 돼. 그러니까 루럴 에리아로 그렇지. 가면 더. 그러면 거기에 사는 분들은 내 experience가 the whole thing이 되는 거지. 그렇지. 그래서 와 여기 잘 되는데. 요것만 보는 거지. 근데 사실적으로 overall은 안 좋다고 그게 그러잖아, 조금 지금. 그렇잖아. 그러니까 이제 내가 갖고 있는 생각과 말이 전부가 아닌데 이제 거기를 자꾸 우리가 베이시스를 하게 되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봤는데, 내가 싫어. 예를 들어서 내가 테슬라 싫어. 그러면 얘네 망할 것 같은데 사람이 이제 생각이 그렇게 그래. 극단적으로 몰고 가, 간다고. 몰고 가. 극단적으로 가는 거지. 자, 그런 면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투자를 해서 좋은 거는 장점은 그거지. 조금만 갖고 있으면 되도 않는 좋은 레이시 적용되니까. 사실 20%을 내는 사람은 텍스 브레킷이 20%인 사람이 없어요. 다 높아. 에이? 높다? 20%? 그래. 그러니까 20%의 텍스 캐피털 게인이 적용되는 사람은 인컴이 다 높은 사람들이야. 아, 인컴이 높은 사람들이 그렇게 그렇기 한다. 때문에 결국은 이게 굉장한 혜택이 되는 사람들이라고. 그러니까 내가 훨씬 더 많이 내야 되는데 20%는 아무것도 아니다 이런 생각이 그거지. 들게끔. 그런 사람이고 보통은 0%를 낸다고. 보통. 9만 불 미만이니까. 보통은 0%를 내요. 그래서 그거를 그렇게 걱정 안 해도 되는 거지. 그 레이시 요 레이트하고 같이 가. 같이 간다는 뜻이 인덱싱 하는 어마운트 있잖아요. 0%, 15%, 20%, 그 구간이 요거하고 같이 가. 그래서 20%를 나는 사람은 20%가 엄청 싼 거야. 탑 레이시 안 적용되니까. 이제 말하자면 그렇게 된다는 거지. 계산을 해보면 그렇게 돼요. 그래서 그 모든 사람에게 롱텀 캐피털 게인은 좋은 혜택을 주는 거지. 텍스 와이즈.
그러니까 1년이 넘게 하는 게 좋은데 이제 그걸 잘 참고 지나가시면 그게 좋고. 그러니까 이렇게 좀 크게 움직이시는 손님들은 그걸 하기 전에 연락을 주시고 그러면 우리가 미리 이제 계산을 해보고 그렇지. 그리고 큰 게 나게 되면 에스티메이트 텍스도 준비를 해놔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해서 그렇지. 그렇게 해보고 가치가 있으면 하고 아니면 너무 많아요. 지금 러스 써먹을 게 너무 그런 분도 상당하시고 사실은. 그러니까 뭔가 리얼 에스테이트이 있어서 뭐 하시고 그런 분들은 보통 이렇게 투자하시고 이런 것도 상당히 많고 사고 파신 것도 상당히 많고 그래서 뭐 쌓아놓으신 것들이 있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이제 회계사를 잘 안 바꾸는 이유가 이제 쌓아놓은 거를 계속 옮겨놔야 되잖아. 그러면 이제 옮길 때는 그 얘기를 꼭 해야 되는 거지. 저 오는 거 있어요. 캐리 포워드 되는 거 있어요. 그러면 이제 그걸 사용할 수도 있고 이렇게 되는 거지. 트러스트라는 거가 sounds sexy야. 그렇지. 그런데 팬시하지. 섹시한데 무슨 트러스트 언니? 모든 트러스트가. 모든 트러스트가 리빙 트러스트 뭐 트러스트 이거? 리빙 트러스트는 좀 예외고 그건 너무나 베이직한 트러스트니까 뭐 그냥 들어가 있는 거 하고 죽으면 이렇게 가는 거잖아. 그러니까 사실 그거는 굉장히 기본적인 트러스트인데 이제 이러한 얘기를 하다 보면은 뭐 집을 팔고 나면 돈 많이 생겼는데 특히 레널 프로퍼티를 팔고 났는데 1031 익스체인지를 안 하면 어떻게 해요? 이번에 텍스를 한꺼번에 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제 이런 트러스트를 할까요? 뭐 저런 트러스트를 할까요? 그렇게 이제 누구한테 맡기는 걸 하는 하는 거야. 거지. 근데 트러스트를 맡기게 되면 이제 이거 이제 뭐 그야말로 델라웨어 스태츄토리 트러스트 같은 건 좀 달라요. 그거는 그거를 위해서 만들어 놓으니까 1031 엑스체인지를 위해서 그렇지. 사실 만들어 놓은 거. 근데 사실 이것도 비용이 만만치가 않고 그러니까 그거를 실제적으로 활용해서 하기에는 그러니까 규모도 사실 너무 그렇지. 작고 그렇게 하기에는 피도 세고 이제 이런 게 있어. 그러니까 섹시하기는 한데 나한테 맞는가는 생각을 해보셔야 되고 그리고 나서 또 텐트워는 그거 그러면 DST 그거 델라웨어 스태츄토리 하지 않고 그냥 deferred sales를 하면 deferred sales 뭐 트러스트 같은 그런 뭐 deferred 돼서 뭐 하는 트러스트를 하면 어때요? 그런 거거든. 근데 그런 트러스트를 만들게 되면은 내가 아무런 컨트롤이 없어요. 그렇지. 내가 트러스티도 아니고 내가 그랜토어지 주기만 한 거니까. 그랜토어도 판 거니까. 그 팔고 거기서 다 하는 거라고. 거기가 트러스티고 베네피셔리고 오너고 다야. 인컴은 안 주나? 그러니까 나한테 보통 그렇게 주길 때는 어떻게 하냐면 인스톨먼트 페이먼트를 준다고 그렇지. 하는 거지. 근데 여기가 디폴트를 할 수 있어 없어? 있잖아. 있지. 그러니까 이번에 텍스를 세이빙 해보자 하는 걸로 시작을 했는데 골치 아파질 수가 있다고요. 굉장히 큰 리스크를 안게 된다. 네, 그러니까 뭐냐면 그 리스크를 내가 옮긴다는 뜻이거든. 그러니까 보통 언니 그런 거를 하려고 그러면 이제 나 같은 경우는 손님들이 1031 익스체인지 하겠다고 오는 분들이 있으면 회계사랑 의논해 보셨냐고 질문이네. 첫 번째 질문이거든. 이걸 할 의미가 있는지. 사실 그렇지. 부동산적으로는 얼마 사셨고 얼마 파실 거고 그래서 세금이 좀 나오겠다 싶지만 실제로 뭐 언니가 아까 라이트오프 할 것도 있을 수 있고 뭐 그렇다고 얘기를 했을 때 회계사가 봤을 때는 그게 make sense 하지 않을 수도 있고 조금 더 낸다. 근데 그냥 그걸 안 내려고 할 필요 없어. 트러스트를 세울 필요가 없다. 없어. 그런 결론을 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지. 그게 굉장히 섹시하고 팬시해 보이는데 실제적으로 우리 둘이 트랜잭션을 해. 그래서 인스톨먼트 페이먼트를 준다고 그래. 뭐 에셋을 뭐 팔았어. 그러면 서로만 감시를 잘하면 되는 거야. 말하자면 에셋, 그러니까 우리 매니지를 한다는 차원에서 내가 트러스트를 딱 세워놓으면 나는 컨트롤이 하나도 없다고. 이게 그쪽에서 오히려 하라는 대로 해야 되는 그렇지. 거지.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안전하다고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을 확률도 많다는 거지. 내 손이 완전히 넘어가는 경우가 있어서 그러니까 잘 알아보시고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캐피럴 게인 그러니까 양도소득세를 이번에 안 내려고 이렇게 들어갔다 나오고 이렇게 혹은 인스톨먼트 페이먼트를 하고 이런 게 사실 지금 텍스를 안 낸다는 장점이 있지만 내가 컨트롤이 없다는 단점이 있는 거지. 컨트롤은 중요한 거야. 그래서 안 좋으면 뭐 어떡해. 그럼. 완전 못하는 거지. 그런 면이 있어요. 그리고 사실 1031 익스체인지는 사실 좀 장기 오래 갈 생각으로 하셔야 돼. 하셔야지. meaningful해. 중간에 A 하고 텍스 낼 거면 뭐해 하냐는 그럼, 생각도 들어. 그치? 그게 마지막에 가서 그냥 자녀한테 상속이 되거나 이렇게 되면 아주 성공적으로 끝나는 건데 중간에 어차피 또 텍스를 낼 거면 그러니까 이제 요거를 1031 익스체인지를 하고 막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이제
그 부동산이 좀 있으시고 그야말로 내가 가지고 있다가 이걸 잘 키우고 있다가 상속해 줘야지. 내가 죽으면 가게 해야지. 그럼 우리가 아는 대로 스텝 업 인 베이시스가 돼서 마켓 밸류가 그럼 되잖아. 너무 좋은 거지. 그게 이제 그치? 아이디얼한 케이스지. 아이디얼이지. 그리고 사실 이제 1031 엑스체인지 하다가 내가 그 집에 가서 살래 하시는데 사실은 그렇게 사시긴 좀 어려워. 현실적으로. 절대로 거의 희박해요. 거의 희박해. 그 집에 못 살아요, 여러분. 그래서 항상 손님들이 지금도 이 순간에도 오셔서 내가 나중에 살기도 하고 렌트도 되는 걸로 절대로 힘듭니다. 그게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일단 이제 우리 생각에는 1031 엑스체인지를 하려 그러면은 좀 규모가 좀 커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 근데 실제로 아마 그렇게 생각하시는 작은 규모도 겁을 내고 텍스에 겁을 내는 게 실제로 계산을 안 해보신 분이 많을 그러니까. 거라는 생각을 하는 그렇지. 거지. 내 생각에도 그래. 계산해보면 별로 많지는 않은데 오 2% 뭐 이러면서 그 20%만 생각하시니까. 그리고 사실 텍스를 그렇게 많이 안 내다가 갑자기 이게 확 더해진다고 하면 굉장히 비싸게 느껴지는 아니 거지. 진짜 캡터 게인이 한 8만 불 났었나 봐. 근데 여기서 20%를 뚝 떼도 좀 많은 것 같은데 막 이런 생각이 나지. 번 건 생각 안 하고. 번 건 생각 안 하고. 아니 근데 우리 그래가지고- 입장 그렇지. 야 니네가 뭐 도와줬다고 그러니까. 이걸 또 가져가. 이걸 1031 엑스체인지를 해야 돼요? 그걸 물어봤더니 그거 안 해도 돼요. 그랬어. 깨갱하고 네 알겠습니다. 그러고 그렇지. 플랜을 많이 하는 차원에서는 나는 심플한 게 좋다고 생각해요. 뭐가 이렇게 많은 것보다. 누구의 삶도 심플한 게 좋아. 내가 딴 사람한테 너무 잔머리 굴리고 그러네. 근데 나더라고 나. 아니 근데 사실 그게 생기면 되게 나도 내기 싫지. 아니 당연히. 내가 무슨 생각하냐면 이거를 팔기 전에 아들 이름으로 옮겨? 그러면 얘는 인컴이 작으니까 뭐 이런 생각. 근데 그것도 많이 활용되는 방법 그치? 중에 하나야. 예. 거봐. 많이 황복돼. What did I say? 왜냐하면 자녀들의 텍스 브래킷이 낮으면 지금 이거 해서 줘서 얘가 해도 나쁘지 않겠다. 그런 생각을 당연히 하지. 옮기는 절차가 그렇게 복잡하지 않다. 안 복잡해. 절대 안 복잡해. 내 질문은 일단 내가 아는 거는 오케이. 집을 예를 들게요. 그러면 집을 내가 사서 살았어. 내 프라이머리 집을 사서 살았어. 그랬는데 살다가 내가 좀 더 큰 집으로 이사를 갔네. 그래서 그 집을 세를 줬어. 렌트로. 그치? 그랬는데 이거를 파는 시점을 이제 궁금한 거야. 세금이 걸려 있으니까. 왜냐면 내가 5년 안에 2년 보유, 2년 소유, 하고 살았어야지. 거주 했으면 세금을 안 내는 걸로 부부 합상 50만 불 그렇지. 안 내는 걸로 하는데 요즘 같은 세상에 집값이 많이 뛰었으니까 계산을 해보니까 지금 파는 게 낫나 나중에 파는 거야 낫나 계산하잖아. 나중에 팔면 이게 계속 렌트를 줘버리면 세금을 많이 낼 것 같아서 지금 팔겠다 그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잖아. 그러면 지금까지 내가 한 말은 맞지? 맞지? 아니, 퀘스천. 그러면 5년 안에 2년 동안을 내가 살았어. 그러면 파는 시점이 팔고 내가 거기 3년 안 살다가 팔아도 그걸 받을 수가 있다고. 캐피럴 게인 그리고 텍스 사실 딱 면제. 2년 면제를. 안에도 날짜대로 좀 이렇게 프로레이스를 해요. 조금 오버되면 그러니까 모자라면. 모자라면. 더 많이 산 건 상관이 없지만 2년을 못 살았어. 그러면은 그 날짜를 넣어서 보고를 해. 그러니까 얼마를 살았는지. 12분의 몇 한 달 뭐 이렇게 해가지고 빼는 오는 걸로. 했어야지. 그렇지 소유는 했어. 소유는 했어야 되지만 산 거주한 거가 2년이 넘으면 됐을 때 50만이 이그젬트가 되지만 2년이 안 됐을 경우는 며칠 살은 거를 넣어서 그러면은 그 이제 내가 거기 거주를 했다를 뭘 기준으로 하느냐. 뻥을 치고 싶으면 칠 수 있겠지. 그치. 나한테만 얘기 안 하면 답이 되지. 뻔히 보이는 질문을 해 언니는. 아니 그렇다고 하고 그러니까 뭐 어찌어찌 하다가 드라이브 라이센스를 안 옮겼어. 카운티가 다른데 그래갖고 거기에 그냥 그대로 있었어 2년 동안. 뭐 그런 걸 가지고 기준으로 삼느냐. 실제로. 진짜? 그러니까 실제적으로는 실제적으로. 누가 그걸 와서 확인을 하겠어요. 사실은 근데 스테이트에 따라 달라.
스테이에 따라서. 어떤 스테이트는 굉장히 어그레시브하게 해. 캘리포니아 같은 경우가 그 중에 하나. 이게 뭐가 하나가 안 돼갖고 아니 뭐 이상하게 돼가지고 진짜 폐가 망치하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사람들이 좀 조심 생각해 보셔야 되는 그럼. 거는 내가 프라이머리 홈으로 샀어. 홈 이그젬션을 신청하잖아. 홈스테드 exemption. 홈스테이 이그젬션을 신청하잖아. 그러면 거기에 벌써 기록이 있고 있어. 내가 딴 데 가서 또 홈스테이 이그젬션을 하잖아. 그러면 이게 IRS 입장에서는 이 스테이트가나 저 스테이트가나 하나라고. 그렇기 때문에 어떤 분은 그렇게 생각하셔. 내가 네바다에서 홈스테이 이그젬션 하고 조지아에서 홈스테이 이그젬션 하면 괜찮지 않아요? 스테이트끼리 서로 말을 하는 건 아니잖아. You see what I mean? 그렇게 생각을 할 수는 있는데 우리가 텍스 보고는 IRS는 페더럴이니까 그 두 개를 다 프라이머리로 할 수 없다는 뜻이지. 당연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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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그런 것 그렇게 하는데 내가 사실 조지아에 뭐 5년 중에 1년 반을 살고 나중에 거기를 갔어. 근데 사실은 둘 다 내 집이고 원래 세컨 홈이었어. 그리고 뭐 그렇게 딱히 신청한 것도 없고 내 드라이버스 라이선스도 사실 조지아에 뭐 3년 있었어요. 그러면 이걸 굳이 저한테 와서 그걸 어떻게 회계사가 판단하냐 이거지. 못하지. 나는 그냥 여러분이 말씀하시는 대로 하는 거죠. 내가 여기 거주했어요 하면은 그냥 거주한 거야? 거주한 걸로 뭐 회계사는 I'm not auditing. 인베스티게이팅 하지 않잖아. 텍스는 그냥 preparation을 해주는 거지 어디서 하는 게 아니야 우리가. 그러니까. 홈스테이드 이그젬션은 뭐 조지아 같은 경우는 다른 카운티로 가면 당연히 다 이게 크로스 체크이 돼서 이쪽에서 빠져. 근데 이제 다른 스테이트로 가면 안 될 수도 있는 이제 경우가 발생할 수는 있지.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5년 안에 2년 소유, 2년 거주. 그게 이제 5년 규칙이에요. 규칙이야. 규칙이에요. 네. 자, 그런데 그런 거 말고 내가 이 집에 이제 살다가 1년을 살다가 렌트를 3년을 줬어. 오케이 1년을 살다가 3년을 줬어. 내가 다시 그 집에 들어왔어. 그러면 그래도 괜찮아. 그 규칙이 적용되는 거예요. 그죠? 5년이 넘으면. 무슨 5년이 넘으면? 그러니까 첫 해 1년 살다가 5년 바깥에 살았어. 그러면 안 돼. 그럼 안 돼. 5년 consecutively. 5년 그거 중요하다. 그렇지. 5년 안에 2년인 거야. 이게 근데 연달아서 2년일 필요는 없고 떨어졌어도 떨어져도. 그게 2년이 되는데 내가 투자용으로 산 집을 내가 들어가서 사는 경우도 그게 되냐고. 되지. 근데 언니 그러면은 Ultimately 리얼터가 하는 얘기가 그거 아니냐. Ultimately 당신이 rental property 하나 해. 계속 하고 있다가 내가 들어가서 2년 살고 하면 되지 않냐? 맞아. 근데 non-qualified use라는 게 있다고 하더라고 언니. 그거 뭔지 알아요? Non-qualified use가 뭐가? 그게 투자용을 그렇게 했을 때는 2년을 살면 안 되고 5년을 살아야 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니 2년을 살아야 되는 게 맞는데 정확하게 그 단어를 그렇게 그 사람이 누가 썼는지는 모르겠지만 이제 written 그거랑 그 말이 맞아. 맞는데 실제적으로는 인텐션이 확실히 내가 거기 살려고 하는 거여야 되고 실제적으로 살아야 되고 그리고 이제 내가 프루프를 해야 되는 거야. 만약 퀘스천 되면. 그러니까 burden of proof가 우리한테 있어.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러니까 의도가 여기서 살려고 하는 게 아니었고 잠깐 이렇게 하는 거였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사실 텍스 코드는 이걸 다 억셉트 해줬어. 근데 내가 정확한 랭귀지는 생각이 안 나는데 이러한 것으로 2년 이상 살아야 되고 이게 있어. 그래서 오늘 들어가서 내일 빠져 이렇게 되는 건 아니고. 그렇지. 그걸 이제 한다고 쳐서 근데 이제 퀘스천을 해. 어디시 들어와서 퀘스천을 하게 되면 그거를 실제적으로 억셉트 해주는 거는 거기 달린 거야. 근데 그 랭귀지가 써 있는 대로 2년 동안 해야 되고 인텐션은 이렇게 해야 되고 이렇게 그거를 다 하시면 내가 할 수 있는 커버를 다 하는 거지. 그러면 할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나는 그게 non-qualified use로서 그게 적용이 안 되기 때문에 5년을 살아야 된다라고 거기서 얘기를 하는 거야. 내가 알기로는 그렇지 않은데. 그러니까 나도 그렇게 알고 있었거든. 그래서 손님들한테도 그렇게 내가 얘기를 했어. 마지막 2년만 사시면 된다. 그리고 그렇게 하는 게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없어. 스테이트에 또 무슨 그런 게 있을 수는 있을지. 근데 사실 이 이그젬션은 페더럴 레벨에서 주는 이그젬션이잖아. 그러니까 스테이트하고는 별로 상관이 없거든. 스테이트하고는 상관이 없지. 그렇지. 그치. 페더럴에서 이그젬션을 해주고 익스클루전을 해주는 거지. 익스클루전을 해주고 남은 돈으로 스테이트에 보고를 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뭐 찾아볼 수는 있겠지만 내가 아는 한은 2년이고. 근데 그게 프라이머리 레지던스가 아니고 세컨 홈에는 적용이 안 되지.
똑같지 않아? 그것도? 세컨 홈에도 적용이 돼요. 세컨홈 인베스트먼트 다 되지 않냐는 거야, 내 말은. 아니 적용이 된다는 게 근데 세컨 홈에 적용이 그치. 안 된다고 생각하시는 이유는 maybe 이거를 매년 할 수 없어. 매년 안 돼. 2년 최소한 하나 하고 2년 후에 또 할 수 그렇지. 있지. 그런 그것 것 때문에 때문에. 못 하는 그것 거지. 때문에. 세컨 홈이기 때문에 못 하는 건 아니야. 아니 이제 세컨홈이면은 뭐 아무래도 뭐 드라이버 라이센스 뭐 그런 하여간 프라이머리 레지던스에 있는 기록을 뭐 여기 살았다는 프루프. 그렇지 우리는 프루프가 중요한 직업을 하니까 그 모든 프루프가 그러니까 다 이거를 프라이머리 진짜 레지던스니까. 잘해 놓은 게 매년 할 수 없게 해놓은 거 진짜 맞는 거야. 매년 왜냐면 못해. 여기서 팔고 혜택을 받았어. 근데 언니가 점프해가지고 세컨홈에서 가서 살았어. 그럼 그거를 2년 후에 팔아야 2년 아니, 산 게 되잖아. 세컨홈이라는 건 뭐 옮기는 게 아니라 그냥 프라이머리 레지던스 하면서 늘 왔다 갔다 하잖아. 그러니까 하실 수 있어. 할 수 있다고. 두 개 다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2년이 지나서 할 수 있다는 한꺼번에가 거지. 안 된다는 거지. 한꺼번에가 안 된다는 오케이. 거지. 근데 언니 내가 그런 경우 우리가 이제 렌탈 프로퍼티를 세금 보고할 때 디프리시에이션을 하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그 디프리시에이션 한 거가 한 거가 베네핏을 받다고 해서 나중에 계산이 따로 또 되잖아. 더해지잖아. 근데 어떤 CPA는 그걸 아예 안 하고 나중에 그것도 안 하는 분이 있는 것 같더라고. 그러면 안 되지. 안 해도 IRS는 했다고 생각하고 계산이 되는 거예요. 오, 그럼 손해네. 그렇지. 일단은 그 해에 디프리시에이션을 하면 텍스적으로는 디덕터블이 많아지니까 디덕션이 많아지니까 베네핏을 보잖아. 그렇지. 근데 안 했어. 왜 안 하는지 모르겠다고. 왜 그럴까? 그거는 잘 모르겠는데. 근데 안 해서 나중에 뺄 거니까 하지 마세요.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다고 들었어 나. 근데 안 빼, 못 빼. 나중에 못 빼. 못 빼. 왜냐하면 purchasing year가 데이시 있잖아. 그러면 나중에 이걸 계속 렌트를 했어. 디프리시에이션 내가 까먹고 안 했어. 여기서 purchasing 돼 있고 셀하는 날짜가 있잖아. 그러면 내가 디프리시에이션을 뺐건 안 뺐건 뺐다고 생각하고 더해지는 거예요. 실제로 클로징한 손님이 예를 들어서 그분이 40만 불의 집을 샀는데 이번에 80만 불에 팔았어. 그럼 이제 40만 불의 시세 차익을 보신 거잖아. 오, 잘하셨네. 그치? 근데 이제 변호사 사무실에서 클로징을 할 때는 이분이 타주 손님이었기 때문에 조지아 레지던트가 아니면 텍스를 withholding을 해야 돼. 위드홀드를 해. 그래서 이제 그 전체의 몇 퍼센트를 변호사가 위드홀드를 하더라고. 근데 거기에 이제 양식이 있는데 거기에 처음에 코스트 베이스 얼마에 팔고 그 사이에 디프리시에이션 얼마를 했고 이걸 다 써서 내라고 하더라고. 그래서 이제 그걸 하고 홀드를 하고 나머지는 그분이 가서 세금 신고할 때 CPA가 이제 알아서 하는 그런 식으로 그렇지. 되는 거죠. 3%를 withhold 할 거야. 맞아. 네, 그렇게 하더라고. 그 정도는 나야지 캐피털 게인. 아니 just withhold지 아니야, 사실은 캐피털 게인이 아니고 조지아 내는 텍스야. 아니 한 40만 불쯤은 나야지라는 소리야. 벌면 어휴 우리 미숙 언니 욕심이 많구나. 기대치가 높은 거지. 기대치가. 그렇지. 그러니까 이제 낼 거면. 그 내가 1031 엑스체인지 막 하다가 이제 들어가서 살 거예요. 그런 일은 거의 발생 안 해. 그러니까 미리사 그 생각을 해가지고 맞아. 뭐 그럴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퍼포스가 나 렌트를 주로 할 거야. 그러면 렌트하는 하우스를 사면 돼. 내 말이 그거예요. 뭐 내 이거 말이. 하다가 뭐든지 할 때 두 마음을 품으면 복잡해져. 엄청 힘들어. 그러니까 딱 목적 이게 프라이머리 목적이에요. 그거 하면 되고. 그래서 나머지 혹시 발생하면 하는 거고 아니면 말고 이거죠. 안 할 가능성이 많은데도 꼭 그걸 집어 넣어서 생각을 하시지. 빌드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잖아, 사실. 빌드를 해야 되는 거. 그게 무슨 그 렌털 프로퍼티를 하든지 뭐 인베스트먼트를 하든지 뭐 저금을 하든지 뭘 하든지 간에 그러면 먼저 그걸 빌드를 잘 하고 그럼. 그런 다음에 이제 어떻게 팔지 말지를 정하고 그때 이제 요만큼만 찾겠어요 하는 거가 생기는 거예요. 은퇴하고 나서 내 인컴이 픽스드 인컴이 정해지면 이제 그렇게 찾아오시는 분들은 한국 분들은 없고 거의 없고 이제 다른 민족에서 그런 컨설팅을 하시는 분은 많아요. 다른 민족들은 특히 이제 뭐 커케이션
뭐 이런 분들은 뭐냐면 자기 픽스드 인컴이 정해져 있어. 그리고 찾을 돈도 이렇게 있잖아. 그러면 롱텀 캐피럴 게인으로 얼마를 찾을까를 계산해서 찾아. 그런 사람들이 그러니까 텍스 보고 한 11월 보통 10월 정도에. 아니면 어떤 사람은 나 이거 팔고 싶은데 하면 4월, 5월 때 와서 컨설팅을 하자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그만큼만 찾으시는 거야. 0%를 되게 오르가나이즈가 잘 된 사람이라는 거야. 그렇지, 그러면 그렇지. 이제 내가 이 컨설팅을 해주시는 분은 한국 분은 없는 거야. 없어. 한국 분은 없고, 다른 민족들이 그래서 뭐 연중에 만나서 하는 거가 그거야. 나 얼마 찾으려고 하는데, 다른 거 인컴은 이러고 저러고 어쩌고 저쩌고. 그러면 그만큼만 찾으시는 거야. 텍스 0을 내는 거지. 그러니까 그거에 맞춰서. 야, 그거 되게 복잡하다 근데. 보통 사람들이 그냥 그거를 본인이 할 수는 없는 거네. 그렇지. 그리고 회계사랑 이제 마주하고 이 해야지. 손님들은 계속 텍스 보고를 했었잖아. 내가 히스토리를 다 갖고 있으니까. 히스토리를 갖고 있으니까 그럼 거기 이렇게 들어가가지고서 이제. 그럼 그런 손님들은 뭐 에셋의 변동이라든지 본인의 무슨 어떤 변동에 대해서 굉장히 밝겠네. 그지? 밝아. 그치? 잘 보고. 준비를 되게 철저히 해오신 분들이지.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돈이 정말 많은 사람들은 아니지. 정말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살지는 않아요. 그렇지. 그럴 사람 필요도 쓰지 없고. 뭐하러 본인이 하겠어. 그것도 그렇고 굳이 뭐 많은데. 텍스 몇 푼째 세이브하자고 뭐 그렇게 하겠어. 근데 이제 그렇게 타이트하게 하는 사람들은 또 약간 조금 잘 사는 사람들. 그지? 약간 조금. 그러니까 약간 매니지를 중산층보다는 잘해야. 조금 그러니까 사실 이거지. 우리가 자산 조금 있는데. 돈을 많이 버는 것도 중요한데 우리가 관리를 잘해야 되잖아. 그게 사실은 제일 더 중요하잖아.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그러니까 또 회사에서 그런 분들은 또 이렇게 뭐 회사에서 주는 스탁도 있고 뭐 이런 게 있으니까 그러면 그거에 맞춰서 이제 언제 찾을까요? 이렇게 하는 거지. 새 나가는 거를 잘 막아야지. 그게 굉장히 그렇게 굉장히 프루글 하신 분도 되게 많아요. 정말 많아. 맞아. 우리 보통 사람들이 접하는 거는 그 정도겠지. 그렇겠지. 그 뭐지 양도소득으로 접하는 거. 근데 요새 많이 듣게 되는 거는 한국에서 받은 양도 판 건 어떻게 해요? 이제 그거 많이 갖고 오시니까. 한국에서 판 건 한국에서 텍스 보고 다 하시고. 여기 와서는 아무것도 안 해도 돼? 신고만 하면 신고만 돼? 하면. 신고만 하면 되는 그러면 거야. 이제 스테이트 텍스가 발생할 수 있지 좀. 스테이트 텍스가 발생할 수 있지. 스테이트. 그러니까 한국에서 낸 텍스를 여기서 연방정부 차원에서는 어플라이 해줘요. 크레딧을 줘. 냈으니까. 근데 이제 그 인컴 수준이나 뭐 이런 거에 따라서 100% 안 될 수도 있어. 그래서 그런 면은 있지만 하여튼 낸 거를 어느 정도는 크레딧을 주는데 이제 스테이트는 좀 내야 되는 게 있고 양쪽 국적을 갖는 거가 생각보다 이렇게 쉬운 건 아니에요. 특히 자산이 있을 경우. 그러니까 그렇다고 들은 것 같아. 이중국적. 그래서 결국은 내가 항상 연락하는 내 어드바이저하고 뭐 CPM, CPA 아니면 뭐 파이낸셜 어드바이저, 그분들하고 연락을 해서 상의를 한 다음에 뭔가 일을 하는 게 좋죠. 하는 게 좋을 것 같아. 그죠? 본인의 어드바이저들과 다 한꺼번에 그렇지. 하는 게 사실은 제일 좋아요. 그렇지. 왜냐하면 각자 생각하는 게 좀 다 다르고 각자 얘기하는 게 조금 다르니까 근데 손님청에서는 이제 이걸 합쳐야 되잖아. 자기를 합쳐야 그러니까. 되니까. 결정은 본인이 하시는 거지만 그렇죠. 오피니언을 더 들어보시고 확인할 거 확인하시고 사고 치고 나중에 뒷감당 하시지 마시고 치기 전에 확인하시고 하시라는 알겠습니다. 말씀입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